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참 시장이 순식간에 분위기가 급변을 해버렸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순식간에 쭉쭉쭉 치고 올라가던 시장이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정말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원래는 시장이 그래도 2차 전지 사면은 정말 반응을 잘 해주곤 했는데 2차 전지 사면 그래도 늦게 따라타더라도 수익을 잘 주고는 했는데 2차 전지 종목들은 일제히 다 쉬어가 버리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을 사려고 했더니 살 게 도저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푸틴의 발언에 의해서 이제 이 곡물 비료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던가 아니면은 이 미중 갈등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들이 또 결국엔 히토류 관련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라든지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방향성이 순식간에 하방 쪽으로 급격하게 변화했고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에 대응을 하시기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꾸려 나가셔야 될지 결국에는 시장이 조정을 언젠가는 멈추게 될 텐데 그 조정을 멈추는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조정을 멈춘다라고 했을 때 그 조정을 멈춘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은 반등 시도를 할 거고 상승 시도를 해줄 텐데 그 시기에 과연 또 우리는 어떤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저번 주까지는 해서 이제 뭐 계속해서 이번 주에 이제 상승 잘 나왔었던 종목군들 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접근을 했었던 종목군들 그다음에 뭐 다음 주에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이제 한번 싹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준비하면서 이제 시장을 한번 싹 둘러보고 종목들을 싹 둘러보는데 일단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자체가 지금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어제부로 이제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꺾이게 되면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한정이 되어 버렸거든요. 왜냐면 그동안에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번에 제가 좀 준비를 한 부분은 그래도 여태까지 좀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꾸려 나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과 순식간에 이제 바뀌어 버린 분위기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국에는 어제와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이 결국에는 단기 변곡점에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추세가 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가줬다가 결국에는 꺾이는 모습이 보여줬죠. 아무래도 이러한 하락에 대한 또 이 체감, 이 분위기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코스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닥을 보게 되면 워낙에 이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었죠. 올해의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산업군들을 나눌 때 보통 이제 전방 산업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산업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작년부터 워낙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또 시장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방 산업은 사실 작년부터 꾸준하게 힘들어 왔었죠. 그러면서 전방 산업들이 버텨주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이 쭉쭉쭉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가 약간은 바뀌었죠. 4차 산업군들,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산업군들에 대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훌륭하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올해부터 뭐 AI라든지 뭐 그다음에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등등 원전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결국에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산업군들의 완전히 큰 매개가 형성이 된 거죠. 수급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면서 여태까지 올해 시장은 이 성장 산업군들이 완전히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코스닥이 어마어마한 상승이 이제 나왔죠. 지금 이게 딱 잘라놓은 게 올해의 흐름이에요. 올해의 흐름이고 올해 결국에는 코스닥은 정말 쉴 틈 없이 쭉쭉쭉 달려왔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단 한 번도 이제 쉬는 구간이 없이 뭐 요 정도의 이제 쉬는 구간은 그냥 애교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의 쉬는 구간은 그냥 애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시장은 정말 쭉쭉쭉 치고 올라와주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치고 올라오는 구간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제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2차 전지 종목들, 뭐 AI 종목들, 뭐 그다음에 반도체 등등등 한 번 이제 이 시장에서 주도하는 수급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냥 뭐 20%, 30% 상승으로 멈추지를 않았죠. 60%, 100%, 200%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게 사실 올해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그 순환매를 이끌었었던 그 주도군들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뭐 그다음에 최근에 뭐 원전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 같아요. 뭐 AI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한 1, 2월 정도에 워낙에 핫했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 지나간 이야기니까 아마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쉬어가는 흐름이 필요하겠죠. 워낙에 실적 자체는 안 나오는데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라 역시나 이제 아직까지는 고평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많이 쉬어갈 겁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이 성장 산업군들이 굉장히 상승을 이제 이끌어 왔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2차 전지가 어마어마했었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정말 이제 사도 될까? 이제는 사면 안 되지 않을까? 이제는 보내줘야지. 이때 샀어도 수익을 보여줬었던 게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들이었죠.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도를 보여줬었고 보게 되면 올해 코스닥의 세 종목이 전체 상승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글씨가 작아서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올해 코스닥 이 상승의 거의 대부분을 결국에는 누가 이 세 종목이 차지를 해줬다.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 BM이 상승 기여율이 16.9%예요. 16.9%. 그리고 에코프로가 13.1%입니다. 그러면 올해 코스닥 상승의 절반 이상이 아니죠. 3분의 1 이상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책임을 졌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뭐 에코프로 BM, L에 에코프로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올해 코스닥 상승은 그야말로 에코프로 그룹주가 완전히 책임졌다. 완전히 끌고 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잡고 가면 당연히 2차전지 종목들도 같이 분위기를 잡고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LNF가 이제 그 다음 순위에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요 정도를 이제 차지를 했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를 차지한 거예요. 올해 코스닥 상승에. 그런데 에코프로 그룹이 30%를 넘게 올해 코스닥 상승을 책임을 져줬으니까 얼마나 이 덩치 큰 종목이 시총이 크게 올라갔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코스닥을 그냥 완전히 끌고 멱살 잡고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에 10만 원대, 20만 원대에서 놀던 종목이 82만 원까지 최근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시총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죠.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사실 과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과열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이때부터 계속해서 쭉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상승에 절반에도 못 미칠 때에도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미 이때부터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보다도 더욱더 상승이 나온 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열이 정말 많이 조금 심화됐구나. 지금 현재 코스닥의 매기가 조금은 비이상적인 수준, 과열이 조금 이제 많이 진행이 됐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쭉쭉쭉 치고 올라가 줬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한 3월 정도부터 이제 4월도 아니죠. 한 3월 지나갈 때부터 4월 초 정도에 시장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슬슬 이제 한 번쯤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갔을 때 시장이 많이 올라갔을 때 이 종목들이 결국에는 또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잡을 만한 종목이 없게 되니까 항상 시장은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쉬어가고 올라갔다가 쉬어가고 이런 식의 선순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이제 올라와 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한 3월 말, 4월 초 이때부터 시장이 언젠가는 쉬어갈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즐거운 분위기를 계속해서 저도 즐기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부터 약간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보게 되면 이제 어제 기준 차트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한번 이제 종목들을 싹 준비하고 자료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기준의 차트인데 코스피는 이제 오늘 더 하락을 해서 요 정도 구간까지 왔죠. 21선 구간까지.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낙폭을 더더욱 키우면서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그림이 됐죠. 지금 이제 21선을 이탈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이제 그림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2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거 추가적으로 800 초반대 혹은 정말 크게 하락하면은 700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우려감이 들게 만들 만한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그림이 나오고 있죠.
역시나 지금 현재 상태는 단기적으로 변곡점에 들어갔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 이제 상승이 나올 만 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 금리 인상이 워낙에 가파르게 이제 진행이 됐고 올해는 이제 금리를 목표치에 이제 어느 정도 도달한다라는 이런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5월 달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금리가 동결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4차 산업의 이 성장 구간에 이제 돌아섰을 때 시장은 당연히 이제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올해는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 건데 이러한 움직임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사실 코스피가 2,500, 2,600 구간 못 들어주고 있을 때가 딱 요 정도 구간이었는데 코스피는 못 가는데 코스닥은 그냥 쫙쫙쫙 치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에는 확실히 어느 정도 과열된 투심, 과열된 매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이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분위기가 슬슬 바뀌고 차익 실현의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과열이긴 과열인 건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 종목별 순환매가 이제 한 바퀴 싹 다 돌았다라는 거예요. 종목별 순환매,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AI, 원전 등등. 지금 이쪽의 순환매가 전체적으로 한 바퀴 싹 돌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롭게 밑에서 수급을 받아 주어야 할 주도 섹터가 나타나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이 싹 다 돌아버리니까 수급을 받아줄 만한 섹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는 거고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이번에 나온 악재가 뭐예요? 결국에는 푸틴이 한마디 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 다시 이제 계속해서 안 좋아지면서 다시 또 이제 곡물, 이 비료에 대한 이런 수출 이야기 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곡물 비료주 계속해서 수급 받아주고 있죠. 그 다음에 미중 갈등 지금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들이 수급을 받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시장에 어느 정도 순환되는 이 수급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결국에는 대응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게 저의 이제 오늘의 핵심인 거거든요. 자, 보게 되면 종목들 지금 현재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을 한번 싹 뽑아봤습니다. 섹터별로. 자, LNF 오늘 추가적으로 더 꺾였죠. 2차 전지 이제 안 좋은 이슈 테슬라 실적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21선 이탈하면서 꺾였습니다. 자, 이탈을 했죠.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종목들 어제까지는 그래도 살아있는 모습 보였다가 오늘 살짝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짝 꺾이는 흐름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같이 이제 상승 나왔었죠.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워낙에 상승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장비나 2차 전지 부품 쪽들도 같이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CIS거든요. CIS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수급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상승이 잘 나왔다가 그대로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 다시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CIS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탑머티리얼 워낙에 이제 2차 전지 장비 부품주들 같이 가다 보니까 탑머티리얼도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다가 그림이 꺾이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2차 전지 지금 뭐 소재, 장비, 부품 그 다음에 뭐 양극재 그 다음에 뭐 대형주 다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워낙에 많이 돌다 보니까 이제 차익 실현 나오고 추세가 살짝 꺾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순환 한 바퀴 돌았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오늘의 이제 그나마 히어로, 그나마 조금 시장을 떠받쳐주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봐야겠죠. 삼성전자가 오늘 추가적으로 약간은 반등하는 흐름이 또 나와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좀 받쳐주면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이 좀 수급이 좀 최근에 들어오고 나서 죽지 않았거든요. 수급이 최근에 이제 들어오고 나서 죽지 않다 보니까 오늘 또 추가적으로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 반도체의 흐름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순환이 나왔다가 수급이 들어오고 한 차례 차익 실현 나온 다음에 순환이 나오면서 추세의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가 오늘 이제 시장이 워낙에 안 좋은 상태에서 이 미국 쪽에서 호재가 하나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반응을 하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쭉 쉬어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로봇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상으로 최근에 이제 SB 시스템즈라는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외에 지금 모든 로봇 종목들이 거의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게 강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순환이 한 차례 나와버렸잖아요. 순환이 한 차례 나오니까 지금 추세 꺾이면서 다시 이제 또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뭐 로보티즈, 뭐 그 외에 이제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감속기 쪽에 뭐 SPG라든지 SPB 테크라든지 상승 잘 나왔던 종목들 지금 싹 다 쉬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정도 더 보면 원전이죠. 최근에 시장에서 이 순환매가 나올 때 굉장히 조금 잘 나왔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였고, 원전 쪽은 사실 또 이제 대응이 약간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좀 잘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제 기자재 쪽에 이제 상승이 잘 나왔어요. 기자재 쪽에 수급 들어가고 이 수급을 기반으로 상승이 잘 나오다가 지금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차적으로 수급이 들어갔던 게 원래 이제 기자재 쪽에 나오다가 이제 전력 인프라 쪽으로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수급 들어가고 그 수급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 그럼 최근에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원전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예요.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수급에 기반해서 상승 나오다가 지금 차익 실현 나오는 흐름, 그리고 같이 상승 나왔던 야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스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이거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냥 차익 실현하고 다시 이제 돈 집어넣고 이런 식의 흐름 나오고 있죠. 돈 집어넣고 차익 실현 나오고 또 수급 집어넣고 차익 실현 나오고. 자, 이 말은 지금 무엇이냐? 앞에 제가 이제 이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전체적으로 싹 이 섹터별 강한 종목들을 한번 이제 뽑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지금까지 계속 상승이 잘 나오다가 이제 일제히 순환이 나오고 차익 실현 구간에 어느 정도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시장의 변곡점을 맞이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여태까지 하던 매매는 뭐였냐면 시장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강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었잖아요.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다가 이쪽에서 이제 워낙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저점에서 새롭게 물량을 받아주는 새로운 또 성장군의 산업군들이 나와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차익 실현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저점에서 디스플레이 쪽에 갑자기 좋은 매기가 형성이 되면서 디스플레이 쪽에 한 차례 돌아주고 디스플레이 한 차례 돌았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원전 쪽에서 받아주고 원전 쪽이 또 이제 한 바퀴 돌았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섹터가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4차 산업군 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주고받으면서 수급적으로 이제 순환이 잘 돌아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한 바퀴 순환한 다음에 일제히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섰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제 달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있는데 마라톤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40km가 넘는 거리를 뛰어야 되다 보니까 40km가 넘는 거리를 우리가 풀 페이스로 달릴 수는 없잖아요. 풀 페이스로 달릴 수는 없다 보니까 당연히 마라톤 선수들은 어느 정도 페이스 조절을 하게 되죠.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막판에 스퍼트를 올릴 때는 막 이제 스퍼트 하다가 이제 또 숨이 찬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숨 고르기 구간 하면서 천천히 뛰고 나만의 이제 페이스를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는데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페이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막 뛰는 시간, 어느 정도 오버 페이스를 하는 구간도 있다라고 하면 오버 페이스를 한 만큼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몸에 반동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제 호흡이 과도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숨쉬기 구간에 들어선 거예요.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숨 고르기 구간에 들어선 거니까 이러한 이제 과정이 지금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 원래는 이제 악재에 최근에는 시장이 반응을 아예 안 했었어요. 어떤 악재가 나오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나오든 뭐 지표가 높게 나오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든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반응을 한다라고 해봤자 한 하루 이틀 정도 반응을 하고 그냥 쭉쭉쭉쭉 치고 나가던 게 올해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숨고르기 구간에 이제 들어섰고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섰으니까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특이점이 생겼죠. 하나의 특이점이 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고점에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차익 실현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딘가에서는 수급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의 종목들은 또 그 수급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아준 종목군들이 어디였어요?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었죠. 양지사. 양지사가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아닙니다.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아니고 이제 노트나 다이어리 같은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인데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인데도 어제 갑자기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왜 상한가를 갔을까요? 이 기업이 원래 이제 이 시장에서 시장 방어주의 성격으로 약간 통합니다. 시장 방어주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이제 밑에서 떠받들어 준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장이 하락할 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종목이에요. 전통적으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굉장히 좀 빠르게 다룰 수 있고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양지사가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은 주식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매기가 크게 쏠리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양지사가 어제 갑자기 상한가를 가버리고 수급이 또 적게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보게 되면 400만 주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양지사가 왜 이렇게 수급이 쏠렸을까? 시장이 지금 단기 변곡점에 진입을 했고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이어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목만 보고서도. 그래서 양지사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갔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 종목들을 한번 싹 보니까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 진짜 없었거든요.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없었는데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오늘 상승 나오고 있었던 곡물 비료주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히토류 관료주들, 요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대한 종목들, 곡물 비료나 히토류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시장 하락할 때 주로 반응을 보이잖아요. 악재가 나오는 미중 갈등, 그 다음에 푸틴의 발언, 전쟁 확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이 이슈들은 결국에는 시장에 긍정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하락할 때 반응하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종목들을 한번 싹 돌려봤더니 그거밖에 살아있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간 것을 파악을 했고, 이 종목군들을 봤더니 시장 하락할 때 반응하는 종목들, 이거 시장 변곡점에 진입했구나, 이제.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섰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 방어주의 수급이 유입이 돼버렸으니까 단기 조정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겁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까지 저는 추가적으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다음 주에 FOMC잖아요. 다다음 주에 FOMC면 당연히 FOMC 이전에 눈치 보기에 대한 이러한 이 수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번 FOMC에서는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 조정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업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태까지의 시장과는 조금은 다르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의 시장은 어땠어요? 여태까지의 시장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이 올라가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잘 접근을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은 주력 산업군들의 종목들이 한 바퀴 다 순환이 됐다라는 거죠. 주력 산업군은 여기서 뭘 얘기해요? 성장 산업군들, 4차 산업군들,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이 이제 다 한 바퀴 순환을 이제 보였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는 시장이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종목들을 보게 돼도 예를 들어서 수급을 많이 모았다가 매집을 했다가 한 차례 분출을 보여줬어요. 분출을 했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면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잖아요. 시장도 이제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와는 약간은 다른 대응을 해야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고 시장 방어주의 수급이 쏠린 걸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더욱더 종목 선별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수급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종목들을 접근을 해줘야 그래도 시장이 떨어질 때 주가가 덜 떨어지고 시장이 올라올 때 더 빠르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급적인 선별적 매매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말은 들어갈 종목이 또 많이 없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가 아니죠. 저번 주 같은 경우에 들어갈 종목이 시장에 하루에 그래도 20종목, 30종목 나와줬다. 그러면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종목이 5종목 이하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별적인 매매가 매우 중요해진 거고 종목들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작아졌다 보니까 범위가 축소됐다 보니까 선별적인 매매를 더욱더 중요시하면서 약간은 방어적인 태도로 시장이 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종목들을 뭘 잡을 수 있었을까? 사실 어제나 오늘 같은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이제 뭐 히토류나 그 다음에 곡물 비료 쪽.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트레이딩에 극한으로 연습이 된 고수들만 저는 대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이번 주에 뭘 들어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사실 이번 주에 종목들을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이 종목들이었으면 충분히 이번 이 시장에 대응을 잘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일전에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번 주 진입하고 나서부터 이미 이제 시장은 약간 이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연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초부터 종목을 잡기가 조금은 어려우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주에 수급 강세 종목들은 어느 정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부분이었냐면, 일단은 이제 주초였어요. 주초에 이제 제가 어떤 종목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었냐면 바로 이제 소니드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소니드라는 종목이었고, 이 소니드라는 종목이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범위를 확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초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고, 지금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한 소니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4월 18일에 이제 아침에 이제 딱 되자마자 소니드가 흐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니드가 수급이 이렇게 이제 좋으니까 들어가 보자 한번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구간이 이제 상승이 나오기 이전 구간에 저희가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고, 이제 결론적으로 탄력이 나오게 되면서 이전 고점을 뚫어주는 그러한 이제 상승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결국에는 시장이 굉장히 이제 올라갈 종목군들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수급이 살아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래도 꽤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니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워낙에 흐름이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초에 접근을 노려서 수익을 챙긴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 흐름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서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 굉장히 제가 강조드리는 이 수급 흐름이 다 나와줬죠. 보게 되면 저점에서 수급이 굉장히 잘 유입이 되죠. 그러면서 결국 이 수급들이 이 고점을 뚫어내려고 다 이제 의도적이었던 겁니다. 물량을 모아내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 정도 구간에 접근을 했고, 이제 추가적으로 분출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초에 소니드라는 종목을 접근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상당히 많이 강조드렸었던 종목이었죠. 제가 이제 오전에 이슈 플로우 진행을 하면서 SP 시스템즈라는 종목을 이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이번 주에 SP 시스템즈라는 종목을 안내를 드리면서, SP 시스템즈가 로봇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죽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SP 시스템즈가 수급이 너무 활발하게 잘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안 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SP 시스템즈가 최근에 이슈를 보니까 현대차의 이 로봇 기업 인수설에 가장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러면서 수급이 이렇게 큰 폭으로 유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조만간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에서 이거 좀 아껴놔야 되는데, 요거 조금 아껴놨다가 이제 조금 우리 그 회원분들하고는 좀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좀 워낙에 좋은 종목이니까 한번 이제 공유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져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좋은 상승이 결론적으로 나왔죠. 바로 그 다음 날에. 자, 보게 되면 워낙에 수급이 훌륭해가지고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바로 그 다음 날에 25%가 넘는 상승이 바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에코플라스틱 있었죠? 에코플라스틱보다도 더더욱 큰 수급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SP 시스템즈는 정말 이제 워낙에 수급이 훌륭해서 크게 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안내를 드렸던 거고, 당연히 이제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했겠죠? 네, 저희도 이제 접근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니드에 의해서 SP 시스템즈까지 바로 이제 좋은 탄력이 나와줬다. 아주 좋다. 약간 이제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주에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매매를 했었던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또 이제 뭐가 있었냐? 제가 또 이제 야간 방송 진행하고 있잖아요. 야간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2차 전지가 아직까지 살아있다. 2차 전지가 여전히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수급이 가장 크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놓치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순환이 돌기는 했다라고 말씀을 그대로 다 드렸어요.
워낙에 이제 수급이 이제 많이 돌았고 순환이 많이 돌아서 잡을 만한 게 이제 얼마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오른 종목에 수급이 쏠린 종목은 그래도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삼성 SDI가 전고체 쪽으로 상당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이 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었죠. 그래서 수요일에 제가 밤에 요게 이제 딱 이 GI텍이라는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GI텍. GI텍은 이제 2차 전지용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삼성 SDI하고 납품이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전고체 전지 공식 공정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서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을 봤더니 수급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당일에 이 종목을 관심주로 이제 뽑은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어떻게 흐름이 나왔죠? 바로 그 다음날에 10%가 넘는 상승이 바로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었잖아요. 시장이 워낙에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GI텍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 나오고 바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들어간 이유는 바로 딱 눈에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 보게 되면 수급이 워낙에 잘 들어왔죠. 수급이 워낙에 잘 들어왔고 수급이 이제 3번 정도 굉장히 잘 들어오다가 한 번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이제 털어낸 거죠. 털어냈다라기보다는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한 번 더 뺏어내는 그런 이제 의도적인 눌림이 나온 거고 그대로 재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GI텍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실 저는 이번 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과 그 다음에 SP 시스템즈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상승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골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결국 이번 주에 굉장히 어려웠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순환이 지금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와버렸거든요. 지금 종목들이 순환이 너무 많이 나와버려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올해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이제 다 쉬어갔다라는 거죠. 다 쉬어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다 보니까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이제 얼마 없었고 이 수급이 살아있지 않은 얼마 안 되는 종목군 내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 골라서 수익을 챙겨 나갔어야 되는 게 이번 주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목을 고르기가 이번 주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이제 대응이 좀 많이 이제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것 같아요.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시는 데 있어서는 그냥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주 따라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주들이 워낙에 큰 상승이 나오니까 이거 늦게라도 따라 타면은 그냥 수익 쉽게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다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잘 가버리니까 그러면 아직 덜 간 2차 전지 종목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워낙에 이제 여기저기 2차 전지 다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더 가겠지. 그럼 그냥 다 자연스럽게 2차 전지 종목 잡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GI텍도 그렇고요. 2차 전지 종목들은 지금 워낙에 상승이 잘 나와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지금 뭐 리튬이나 양극재, 음극재, 장비, 부품 다 일괄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 어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기 전까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이 한정적인 종목 내에서 잘 골라야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2차 전지 내에서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고점에서 그대로 물려버리는 매매 형식이 됐겠죠. 2차 전지 쪽에서도 굉장히 이 매기가 형성이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에 다른 섹터들도 다 마찬가지죠. 다른 섹터들도 다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있는 2차 전지 쪽에도 접근을 하기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다른 섹터는 더더욱 더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굉장히 시장에 접근을 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이번 주에는 수급이 완전히 빠르게 이제 움직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 정도까지는 일부 이제 한정된 뭐 원전이나 혹은 이제 뭐 2차 전지, 일부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이제 막 활발하게 돌았죠. 이쪽으로. 활발하게 돌아주다가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어제나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푸틴에 관련된 러시아 상황에 관련된 이런 이제 이 비료나 식품, 곡물 관련주들 상승 나와버렸죠.
그다음에 천연가스, 미중 갈등에 따른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정말 나는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 외에는 접근을 안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이 이슈가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 10%, 20% 급락 나오는 거는 부지기수라서 이 종목군들은 수급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이 종목들이 워낙에 이제 뭐 모멘텀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이 대외적인 이슈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들어가지 않으셨을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요일까지는 아마 이 종목들의 관심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분위기가 확 급변을 하면서 이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이제 곡물 비료주들도 한두 종목이 아니잖아요. 10가지 종목이 넘어갔는데요. 그리고 지금 천연가스 종목들도 약 한 5종목 정도, 6종목 정도 되는데 이 종목군들도 지금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미중 갈등에 따른 히토리 관련 수혜주들, 뭐 유니언 머티리얼, 뭐 그 다음에 뭐 동국 RNS,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종목군들이 워낙에 좀 많다 보니까 대장주나 혹은 이등주 정도 못 잡으면 또 수익 보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주에 굉장히 종목 대응하기가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더더욱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수급 선별이 이제는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수급 선별이. 왜냐? 결국에 이제 시장이 만약에 다음 주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오늘 들어간 수급주, 그 다음에 다음 주 초에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이 결국에는 시장이 조정을 이어나가는 데에 반해서 오히려 상승을 이끌어 나갈 겁니다. 지금 수급이 워낙에 고점에서 많이 풀리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가는 반사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오늘 수급 들어간 종목,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이 결국에는 또 다음 주 내내 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쉬어가는 흐름에 돌아섰으니까. 시장이 변곡점에 진입을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수급이 결국 들어가는 종목들,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들이 다음 주에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FOMC 결과가 나올 거고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의 위치가 완전히 조정이 다 나왔는가 아니면 덜 나왔는가에 따라서 이제 다시 또 종목들의 움직임이 바뀌어 가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순환이 한 바퀴 돌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꾸려나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조정 구간의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리고 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과연 또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결국에는 올라갈 종목은 다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수급 강세 종목이 지금은 많이 희귀해진 상황이고 이 수급 강세 종목이 지금 곡물, 비료, 뭐 히토류 이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 강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굳이 이쪽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할 필요는 없다. 굳이 무리해서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5월 초에 이제 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음 주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한 거니까 종목이 전체적으로 이제 눌림 구간이 필요해진 거잖아요. 그죠? 종목이 전체적으로 이제 눌림 구간이 필요해진 거고 이 눌림 구간 동안에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된다? 다시 살아나는 수급을 노려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수급이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예요. 지금 현재 고점에서 물량이 나오는 이 수급들을 받아주는 조정 시에 반사수혜를 보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조정이 다 나오고 나서 바로 빠르게 상승이 먼저 나와줄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수급,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시장의 관심은 결국에는 수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시장의 관심은 수급이고 결국에 이 순환매는 수급으로 인해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결국에 시장은 시장 논리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장 논리란 뭐예요? 결국에는 싸고 좋은 것들은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고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게 시장 논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갑자기 저점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의 관심이 그쪽으로 몰린 거고, 그러면 그 관심이 몰린 가격대가 매력적인 가격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매력적인 가격대고 좋아졌으니까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제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수급만 굉장히 잘 파악을 하게 되면 탄력이 강하게 나올 종목을 고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잘 파악이 되게 되면 언제? 숨고르기 이후에 탄력이 강하게 나올 종목에 대해서. 즉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 무엇이냐?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쪽은 말씀드렸듯이 양지사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양지사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수급을 받아줬고 뭐 히토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곡물 비료 쪽이라든지 이쪽이 이제 수급을 받아줬잖아요. 그러면 잠시 동안에는 이쪽이 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쪽이 받아줬으니까 이쪽에 좀 대응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접근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미래 유명한 올해 계속해서 상승 나왔었던 2차전지든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그 외에 이제 다른 성장주든 다시 수급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굳이 지금은 뭐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양지사가 지금 이러한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종목을 빗대어서 상황을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GI텍을 제가 좋게 봤었잖아요. 가장 이제 최근에 설명을 드렸었고 수요일 날 말씀드려가지고 목요일 날 상승이 나왔으니까 GI텍에 대해서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게 되면 GI텍이 결론적으로 딱 이 그림을 잠깐 볼게요.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파악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서 자, 지금 보게 되면 GI텍이 항상 그냥 박스권을 그렸었습니다. 박스권을 그리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수급이 확 들어가죠. 눈에 띄는 수급이 확 들어가게 되면서 앞선 매물대를 다 소화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무엇이냐? 시장 논리에 의해서 항상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누군가가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매력도를 느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물량을 한 번에 확 집어넣은 거고 그러면은 이 물량을 한 번에 확 집어넣었다. 앞선 매물을 다 소화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싼 가격대에서 비싼 가격대까지 싹 다 그냥 시장가로 담았다라는 겁니다. 왜 담았을까요? 좋으니까. 싸고 좋은 종목이니까 이 가격대의 매력을 느껴서 수급을 싹 밀어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갔다. 그럼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왜 샀을까? 이 종목을 왜 샀을까? 왜 이 종목이 좋아 보여가지고 산 거지? 무슨 이유가 있나? 왜지? 그러면서 GI텍 찾아보면 시장에 거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뭐 전고체에 대한 이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GI텍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쭉쭉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앞서 그림이 보여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쭉쭉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면 되느냐? 이 그림 나오는 종목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꺾이는 그림이 대부분이잖아요. 자, 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을 예로 들어서 볼까요? 보게 되면 뭐 예로 들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자, 수급이 지금 덜 죽었죠. 수급이 살아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다가 이 정도의 수급이 갑자기 다시 한번 들어간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앞선 매물대에 대해서 그냥 시장가로 다 사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매력도를 느꼈다라는 거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수급이 다시 들어가는 구간 기다렸다가 그 구간에 다시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이제 어렵지가 않아요. 수급을 보는 매매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시장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매매에 대한 방법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현재의 조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순환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돌고 도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순환 이후의 대응인 거잖아요. 순환 이후의 대응이 결국에는 중요한 건데 그 대응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결국에는 수급만 잘 보면 우리가 시장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이번 주까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000주 종목도 전체적으로 괜찮았고 SB 시스템즈도 괜찮았고 그럼 이제 이 종목도 접근해야지라고 했다가 어제 보니까 갑자기 양지사랑 그 다음에 곡물 비료 쪽 히토류 이쪽이 갑자기 수급이 들어갔다. 그러면 오늘은 이쪽으로 대응을 해야지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곡물 비료 쪽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또 수급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매매를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그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움직일 필요가 없이 순환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대응이 중요한 거니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테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움직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수급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그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절대 이 어렵지 않게 시장에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시장에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굳이 발 빠르게 이 시장에 무리하게 접근을 할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이 곡물 비료 쪽 대응 어렵다. 그러면 굳이 무리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굳이 쉬어갔다가 이제 앞으로 다시 상승 나올 수 있는 반도체나 2차전지 디스플레이 쪽에 수급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반도체 괜찮잖아요. 아마 이제 반도체가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좀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잠시 쉬어가도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점, 여유로운 매매가 중요해졌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이제 나오고 있고 약간은 또 우려감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수급만 잘 보면 절대 어려운 시장 아니고 대응 잘 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수급이 어떻게 도는지에 따라서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여러분들도 잘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장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